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 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집안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못지않게 힘든 열등감이 아버지 열등감이나 집안 열등감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나 친척을 둔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가난하고 무식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집안 열등감이다.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자신의 처지가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한다. 내가 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잘된 것이 다 집안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귀티 난다는 말을 듣고 싶다. 집안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C가 있었다. 최근 고등학교 동창인 Y가 전임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무섭게 올라왔다. Y는 유학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 C는 시간 강사다. 스스로 보따리 장수라고 비하한다. 임용에서 탈락할 때마다 나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보따리 장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야 라며 보잘것없는 집안을 원망했다. 하지만 친구 Y는 집안이 좋다. 그래서 금방 전임 자리를 따냈다고 생각했다. 역시 집안 좋은 놈은 당해낼 수가 없어. 인맥 좋고 줄 잘 서는 놈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야. Y는 고등학교 때 그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 Y의 집안은 명문 집안이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교수이고 친척들 모두 명문대학 출신의 검사, 회계사, 외교관, 교수, 대기업, 임원 등 하나같이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 친구 Y의 집에 놀러가면 집안 분위기가 따뜻하고 화목했다. 그의 부모님은 교양이 넘치는 분들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Y가 부러웠다. C는 가난한 집안의 맞이다. 가난한 부모와 아직도 공부해야 하는 동생들. 가족들은 그가 취직을 해서 돈 벌어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이 학교 저 학교 떠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수일 뿐이었다. C는 가난한 것도 모자라 욕하는 아버지, 무식한 아버지가 싫었다. 술만 먹으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살림 부서지는 소리. 어릴 때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녔고 비 오는 날이면 집에 우산이 없어 남이 내버린 찢어진 비닐 우산을 써야만 했다. 어느 날은 술 취한 아버지의 난동을 피해 온 가족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친구들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알까 두려웠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면 필사적으로 거절했다. 그의 집은 버스 종점에 있었다. 그러나 학교 갈 때 종점에서 바로 타지 않고 일부러 한두 정거장을 걸어가서 타곤 했다. 종점에 산다는 게 창피했고 혹 집에서 나오다가 아는 친구들이라도 만날까봐 늘 불안했다. 다행히 C는 외모가 출중한 편이었다. 대학 때 소개팅을 하면 그의 외모에 여자들이 호감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집안에서 외모는 힘을 쓰지 못했다. C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모두 친구 Y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여자들은 외모보다 집안 좋은 남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여자들은 서로 Y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의 여자들은 모두 넘어갔다. 당시 C에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Y와도 함께 자주 만났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작 Y와 여자친구가 더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C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병문안으로 왔다. 병문안을 와서도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다가 갔다. 갈 때도 둘이 동시에 일어섰다. 병실을 나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그는 소외감을 느꼈다. 마음이 쓰렸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이후부터 C도 여자들 앞에서 저명 인사의 이름을 나열하거나 얼굴도 본 적 없는 출세한 먼 친척들의 이름을 팔곤 했다. 그리고 그들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난한 집,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그는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집안 좋은 여자들의 부모님은 반드시 부모님의 직업을 물었다. 좋은 집안일수록 가문을 따졌다. 부모님의 직업과 학벌을 물으면 그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아버지가 진 노른빛에 허덕이며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어머니, 초라한 형제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그럭저럭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 C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귀티 난다는 말이었다.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 그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다. 차려입고 나가면 아무도 그가 가난한 집안,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한 외출 시에도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간다.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남성용 화장을 했다. 색소폰도 배우기 시작했다. 그에게 악기 연주는 상류층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색소폰을 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형제는 바꿀 수 없었다. 여전히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식당 아줌마인 어머니, 가난에 허덕이는 동생들이 그의 뒤에 있었다. 가난한 집에 형제가 많은 것도 창피했다. 그중 누구 하나 변변히 내놓을 만한 형제도 없었다. 그래서 남들이 가족관계를 물으면 형제 수를 속이고 그나마 그런 대로 사는 세 형제만 소개했다. 그가 가장 질색하는 것은 가족들이 학교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C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에 회의를 느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었다. Y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가족들은 꼴도 보기 싫었다. 주위에 출세한 친구들은 모두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모든 것을 별 볼 일 없는 집안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실력이 뛰어난데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자식에게 결국 별 볼 일 없는 집안을 물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집안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유년기에 자기를 괴롭혔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L 박사가 이런 종류의 아버지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L 박사는 신학 박사다. 그는 어릴 때 아주 가난하고 불행했다. 가난보다도 그를 더 불행하게 했던 것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였다. 거의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를 때리고 난동을 피워 집안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 어린 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술 심부름이었다. 아버지는 돈도 주지 않고 술을 사오라고 명령했다. 어쩔 수 없이 주전자를 들고 주막에 갔다. 주막 아줌마에게 차마 술을 달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주막 아줌마는 어린 엘이 불쌍해서 술을 반 주전자 정도 담아 주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엘이 건넨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보고 엘에게 고함을 쳤다. 왜 반밖에 없어? 네가 반을 마셨지? 하며 때렸다. 엘은 너무나 억울했다. 아버지를 증오했다. 엘은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박사가 될 때까지 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했다. 홀로 든 아버지는 쓸쓸히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가인 부인이 부엌에서 연탄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연탄재에다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렸다.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엘 박사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연탄재 같은 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연탄재 아버지도 필요했구나. 엘 박사는 곧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 그 후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다. 내가 30대 때 들었던 감동적인 실화다. 엘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평화를 회복했다. 물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이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 수용이 가능했다. 엘 박사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버지의 힘에 짓밟히고 눌린 아이가 이를 갈고 있다면 현실 수용은 불가능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분이 치밀어 오르고 혐오감으로 치가 떨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인이 되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 어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의 아이가 자라면 현실을 수용하기가 쉬워진다. 마음속의 아이가 성인이 되면 현실에 대한 평가도 현실적이 된다. 과거는 과거에게 주고 괴롭지만 현실을 인정한다. 어느 시인의 새해라는 시가 생각난다. 증오와 원망은 원수에게나 주고 나는 새 날을 맞으리. 우리는 부끄러웠던 아버지와 집안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다. 집안 열등감을 풀고 지금도 나는 가끔 TV에서 성공한 엘 박사를 본다. 키와 성기 열등감. 외모 열등감 가운데 키에 대한 열등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남자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W 교수는 꽤 알려진 석학으로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교포였다.
나는 W 교수와 함께 강연회를 다녔다.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지만 그 대신에 목소리가 컸고 좀 잘난 체를 하는 편이었다. 강의 중에 영어를 너무 많이 썼다. 청중 중에 불평하는 이들이 꽤 있어서 여러 번 부탁했지만 여전히 자랑하듯이 영어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방 대학에서 그가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당에 20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그런데 그 대학 강단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나는 먼저 신발을 벗고 올라가 강단의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W 교수가 강단 아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을 망설이며 서 있던 그가 신발을 벗고 강단에 올라왔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는 안절부절 몹시 불안해 보였다. 전처럼 당당하고 청중을 얕보는 듯한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러다 문득 그가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나는 그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신발창과 뒷굽이 마치 하이힐처럼 높았다. 키를 10cm는 속였을 것 같았다. W 교수는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신발로 위장하고 있었다. 신발이 그의 키 열등감을 방어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신발을 벗자 갑옷을 벗은 것처럼 그의 열등감이 드러났다. 무장해제였다. 청중의 반응에 대한 걱정과 수치심이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강사님이시니까 신발을 신으시지요 라고 말했다. 그는 엄청 반가워하며 그래도 돼요? 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돌아와 앉았다. 놀랍게도 그는 금방 안정을 찾았을 뿐 아니라 정같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박사고 미국의 교수이자 인기도 높은 석학이었지만 키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자존감은 신발이 벗겨지고 키 문제가 건드려지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콤플렉스라 부른다. 어떤 개념이나 상황에 지나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콤플렉스다. W 교수는 키라는 조건에 지나친 감정 반응을 하고 있었다. 키 콤플렉스라 할 수 있다. 남성들이 가진 열등감 중 키와 더불어 특히 동양 남성들은 성기의 크기에 대한 열등감이 많다. 한 청년은 자기 성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포기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을 K라 하자. K의 성기는 사실은 정상적인 크기였다. 초등학교 때 친구와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친구가 K의 성기를 보고 네 것은 너무 작아서 토끼 것 같다며 놀렸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보니 어른들의 성기가 눈에 들어왔다. 당연히 자기 것과 비교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공중 목욕탕에 가지 못했다. 공중 화장실에서도 옆에 사람이 있으며 긴장해서 오줌이 잘 나오지 않았다. 결혼하면 부인을 불행하게 할 것 같아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K는 병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 이유가 특이했다.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면 발가벗겨져 수술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작은 성기가 노출되고 그걸 수술실의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저것 봐, 저렇게 작은 성기도 있네. 간호사와 의사들이 낄낄거리고 웃을 것이다. 이런 창피한 상상 때문에 병 걸리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차라리 수술받지 않고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다행히 K는 용기를 내어 비뇨기과에 갔다. 과학적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성기의 크기도 정상이고 기능도 완벽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차차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고 했다.